이번 수업에서는 긍정적 소비 외부성으로 알려진 시장 실패의 한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정의하고 긍정적 소비 외부성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픽 분석을 통해 자유시장이 달성한 것보다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정부의 해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소비 외부성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시장 실패는 해당 시장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누리는 재화나 서비스 소비가 일출효과에 따른 편익을 창출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이는 일종의 미사역으로 어떤 재화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도 편익을 창출한다는 말입니다. 자유시장에서 이러한 재화의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밑돌기 때문에 시장 실패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 해당 재화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긍정적 소비 외부성의 전형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대중교통, 의료보장, 저소득층 대상 주택 공급, 직업훈련, 백신 등입니다. 긍정적 소비 외부성 사례가 그 밖에도 많지만 이것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개개인의 소비는 사회 전체에 대한 편익을 창출합니다. 하나의 사례 연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철도 및 버스 운수 시장을 살펴봅시다. 철도 및 버스 운수업이 자유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 기차와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누리는 편익 이상으로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편익을 창출할까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이동할 때 열차 또는 버스를 타게 되면 도로에 나온 자동차가 줄고, 대기 오염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고, 자동차 연료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전체의 편익이 되기 때문에 기차나 버스 여행의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을 초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분석으로 여기 그래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도 및 버스 운수 시장에 대한 한계 편익 한계 비용 분석을 해봅시다. 기차와 버스 이용료를 살펴보기보다는 기차나 버스 여행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개개인이 열차와 버스를 이동수단으로 선택할 때 해당 열차와 버스 여행이 그들한테 미치는 한계 편익을 그래프 상에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적 한계 편익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자유시장에서 제공하는 열차 및 버스 여행 서비스의 공급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은 열차 및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사적 비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 한계 비용을 나타냅니다. 자유시장에서 제공하는 열차 및 버스 여행 서비스의 수준은 사적 한계 비용과 사적 한계 편익의 교차점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수량을 열차와 버스 여행의 균형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균형량에 조응하는 가격은 사적 한계 비용과 사적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열차와 버스 여행 서비스의 자유시장 균형 가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실패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차와 버스 여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보죠. 우리는 열차와 버스 서비스 생산이 어떻게 일출효과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및 비용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와 버스 여행 서비스 제공에서는 사실상 외부성이 없습니다. 내가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유시장에서 제공되는 기차와 버스 서비스 공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외부성은 기차와 버스 여행의 제공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와 버스 여행 서비스 소비에서 기인합니다. 개인이 기차나 버스를 타기로 선택할 때 도로 바닥의 차가 줄어들고 공기 오염 및 소음 공해가 줄어들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교통체증으로 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 낭비와 그에 따른 생산성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열차 이용을 선택한 개별 여행자가 얻는 편익보다는 사회 전체가 더 많은 편익을 얻게 됩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은 사적 한계 편익 곡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열차 또는 버스를 타고 여행할 때마다 사적 한계 편익 곡선으로 대표되는 사적 편익, 예를 들어 열차 또는 버스를 타고 그이만큼의 여행을 할 때 사적 편익은 사적 한계 편익 곡선으로부터 가로축 쪽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편익은 사적 편익을 웃돌며 그 크기는 사적 한계 편익 곡선과 사회적 한계 편익 사이 수직 거리만큼 큽니다. 따라서 개인 이용객의 열차와 버스 이용량이 균형량일 때 일출 효과에 따른 편익, 즉 외부 효과에 따른 편익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편익 곡선 사이 수직 거리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외부 효과에 따른 편익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시장 실패를 확인합니다. 열차와 버스 서비스 이용량이 균형량일 때 여기 세로축에 나타난 사회적 한계 편익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편익은 열차와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개인이 얻는 편익을 웃돕니다. 균형량일 때 실제로 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개인들보다 사회가 더 많은 편익을 기차와 버스 여행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기 이 삼각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총후생이 증가할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 영역은 기차와 버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경우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여느 그래프에서는 이것을 후생 손실 또는 사장 손실이라고 부르겠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잠재적 후생 증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차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열차와 버스를 통한 개인 및 사회 전체의 여행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 수준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에 관한 앞서 수업 내용에서 보았듯이 시장은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 수준의 산출량을 달성할 때에만 효율적 배분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일컬어 우리는 사회적 최적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에서는 자원이 열차와 버스 여행에 과소 배정됩니다. 자원은 기차와 버스 여행에 과소 배정됩니다. 여기에 긍정적 소비 외부성 그래프가 있습니다. 사회적 편익으로는 교통량 감소, 공기 오염 감소, 사고 발생 가능성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익에는 사적 편익뿐만 아니라 기차 또는 버스를 타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전체가 누리는 외부 편익이 포함됩니다. 그래프에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적 한계 편익을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시장 균형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밑돕니다. 해당 재화 생산과 소비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후생 증진이 존재합니다. 열차와 버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잠재적 후생 증진 규모를 어떻게 하면 축소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열차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감수해야 할 모든 종류의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는 자동차 운전자 수를 줄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에 대한 정부 해결책은 몇 가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재화의 사적 한계 비용을 감소시켜요.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과 수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 시장에서 보조금의 효과를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이 보조금으로 어떻게 잠재적 후생 증진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차와 버스 여행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적 한계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 한계 비용 곡선을 우하향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딸린 사적 한계 비용입니다. 사적 한계 비용의 감소는 열차와 버스 여행의 균형 가격을 P1까지 하락시키면서 사적 한계 비용의 감소는 사적 한계 편익 곡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열차와 버스 여행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보조금이 딸린 균형량이란 의미로 QS라고 부릅니다. QS일 때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까지 올라가 보면 잠재적 후생 증진을 대변하는 삼각형이 이제는 훨씬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잠재적 후생 증지는 오른쪽의 연두색 삼각형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시장의 실패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차와 버스 여행 서비스의 저생산으로 생긴 후생 손실의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조금은 긍정적 소비 외부성에 대한 해법입니다. 정부가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긍정적 광고도 그중 하나입니다. 긍정적 광고에 대한 우리의 예시 목록을 돌아보면 교육, 대중교통, 의료, 저소득층 대상 주택, 직업훈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게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보내기 캠페인은 자명하게 교육 시간 확대를 장려한다는 말로 긍정적 광고 캠페인의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실제로 교육 대상자의 만족을 뛰어넘는 일출 효과에 따른 편익을 사회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긍정적 광고 캠페인의 예는 학교 보내기 캠페인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을 장려하기 위한 여타 캠페인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광고가 그것입니다. 긍정적 광고는 어떤 재화의 사적 한계 편익을 증대시키므로 수요를 증가시키고 시장 균형량과 사회적 최적 산출량 사이 격차를 줄입니다. 재화의 수량을 증가시켜 긍정적 외부성을 창출하는 세 번째 옵션은 정보 공급입니다. 정보 공급에 대한 우리의 예시 목록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정부가 실제로 부유한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을 형광펜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대중교통을 통째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차와 버스를 타기 위해 여전히 표를 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한 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교육은 일정 수준까지 제공됩니다.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심지어 대학 교육조차도 정부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적지 않는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자유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화 중 하나이지만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일정 수준 사회 전체적인 편익으로 제공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자유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는 재화를 제공합니다. 의료, 교육, 직업훈련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화를 제공함으로 개인은 이를 소비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편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긍정적 소비 외부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다룬 시장 실패는 재화의 소비가 소비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한 편익을 창출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재화의 편익은 순전히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는 자유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